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초과보험에 대해서 법률 효과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보험가액보다 보험가액 금액이 오히려 이제 적은 경우, 즉 일부 보험의 법률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74조 법규정 먼저 살펴볼까요? 보험가액의 일부를 만약에 보험가액이 2억이면 2억의 일부인 1억 원을 보험에 붙인 경우, 1억 원을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금액, 이 보험 금액도 뭐라고요?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작년 교재를 사용해서 그대로 지금 쓴 겁니다. 작년에 제가 마무리 특강 때 실제로 이제 그 강의한 내용 그대로 지금 가지고 다시 금년에 이제 그 강의를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작년 교재를 그냥 썼는데 금년에 이런 내용들이 다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또 따로 녹색으로 다 바꿔서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보험 가입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상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요 보험금을 산정하는 요 공식 바로 요겁니다. 손해가 만약에 지금 2억 보험가액이 2억이니까 전부 만약에 피해를 당하면 2억이 피해를 당할 거 아니에요? 2억이 피해를 당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급되는 보험금은 가액이 2억인데 1억만 가입을 했으니까 50%만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억이 발생됐더라도 곱하기 50% 하면 1억 원. 보험금은 1억만 지급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을 대신 보험 가액의 보험 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갖고 뭐 무작정 공부하지 외우고 이런 분들은 이런 거 뭐 이제 바꿔놔갖고 너무 어려워 이게 혼란이 생겨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벌써 이제 딱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보험 금액, 가입 금액에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 1억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 그러니까 50%, 바로 그거구나. 그럼 만약에 이걸 바꿔놓으면 보험 가액의 보험 가액 금액에 대한 비율을 하면 200%가 되죠. 가액은 2억인데 보험 금액에 대한 비율이니까 밑에 분모가 여기 분모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200%를 지급합니까? 일부 보험인데 말이 안 맞죠, 그죠? 대박 틀려서 하는 걸 아실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따로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보험회사는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입니다. 이것도 보면 보험 가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진다. 이렇게 이제 지문을 바꿔놔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껌다치처럼 알 수 있죠. 가액의 한도 내에서 하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일부 보면 그죠? 일부 보면 당연하게 보험 가액보다 적게 가입을 했는데 어떻게 가액을 한도로 지급을 하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적게 지급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보험 금액의 한도,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에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이게 맞는 문제, 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건 뭐 시험 문제, 1차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2차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시설물 같은 거 이제 배우다 보면, 비가림 시설이나 농임물 시설물 같은 것도 분명히 뭐 일부 보험도 가입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런데 거기는 전혀 뭐 비례 보상 얘기도 없고 보험 가액 얘기도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해가림 시설하고 축사 그리고 가축 이런 데 가면은 계속 보험 가액이 어떻고 비례 보상이 어떻고 보험금 산정할 때도 비례 보상 보험 가입 금액 나누기 보험 가액 이것이 꼭 공식에 들어가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모르고 공부를 하면 왜 그런지도 모르고 뭐 이런 왜 하는지 의무도 모르고 무조건 넣고 공식만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께 안 되는 거죠. 비가림 시설하다 축소하면은 또 모르고 해가림 시설하면 이거는 또 왜 그래 하고 또 막 헷갈리시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계약법이 정말 여러분들께서 2차 시험 공부하는데 뭡니까 초석이 되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래서 해가림 시설 가축 축사는 대체적으로 요 유예 규정을 적용해서 보험금을 산정하고 비가림 시설이나 농협 시설물 같은 경우는 약관에다가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그 약관에 돼 있으니까 비가림 시설이나 농협 시설은 비례 보상하지 않고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 교재 이제 그 금년에도 요것도 이제 뭐 제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냥 그 1스캐메다당 뭡니까 보험 가액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금년에 이것도 또 바꿨습니다. 1000스퀘어미터를 실제 이제 가입한 걸로 해가지고 가액도 뭐 보험 가액도 2억으로 이제 바꿔놨는데 작년 내용으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요. 예, 이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유리온실을 그 1스퀘어미터당 10만 원이다. 보험가 이거 10만 원으로 이제 그 뭡니까 생각하고 보험을 가입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10만 원이 된 겁니다. 예, 이렇게 10만 원으로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 사고 나서 조사를 해봐 보니까 그 보험 가액이 그 보험 계약 체결 시에도 그렇고 사고 당시에도 그렇고 2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보험 계약은 일부 보험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보험 가액보다도 적게 지금 가입을 그 보험 가입 금액을 적게 지금 이제 설정해서 가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유리온실이 어떻게 그 보험사고 나서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보험금이 지급되는가 그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2차 시험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때 이런 거 이제 그 산정할 때 무조건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보험금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 시중에 보험계약법 강의할 때는 그냥 요 내용만 갖고 그냥 설명해요. 이런 우리 농작물 재보험과 연관되고 또 손해평가사가 알아야 될 거 이런 것들과 전혀 연관되지 않게 오직 그냥 법률적으로만 그냥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별로 시험에 그 도움이 안 돼요. 공부하는데.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내용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유리온실이 피해가 돼서 보험사고로 전부 다 이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20만 원이 손해된 거 아닙니까? 20만 원이 손해되었더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결국은 그 보험 가입 금액을 10만 원 일부 보험으로 지금 현재 가입이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비례 보상을 해서 지급을 하겠죠. 보험 가입은 결국 20만 원이니까 20만 원인데 10만 원만 가입했으니까 50%만 가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50%를 해버리는 거예요. 손해액이 20만 원 발생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얼마 지급된다? 10만 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예. 이런 구조예요. 예. 이게 비례 보상한다. 바로 이래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상한다. 그런 의미예요. 만약에 그 전손하지 않고 만약에 유리온실이 50% 정도만 딱 이렇게 또 이렇게 손해가 발생했어요. 보험사고로 인해서. 그럴 경우에도 똑같아요. 그럼 20만 원짜리가 실제로 10만 원만 지금 그 손해가 발생한 거죠. 예, 손해액이 10만 원만 발생됐잖아요. 그죠? 50%만 이렇게 사고가 발생이 됐다면. 그러면 10만 원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10만 원을 다 주느냐? 아니에요. 그 또한 보험 가액은 20만 원인데 가입 금액이 10만 원 했으니까 일부 보험 가입됐으니까 이것도 요 비율에 따라서 보상이 되죠. 그러니까 50%를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5만 원만 지급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험금을 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농작물 재보험은 또 이렇게 비가림시설, 농업인시설물은 비례 보상하지 않고 지급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약정이 있는 때는 보험 가입 금액이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지는 거예요. 예, 보험 가액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보험 가액이 만약 2억인데 2억을 한다로 1억을 보험을 가입 들었는데 2억을 한다로 손해를 보상한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당연하게 보험 가입보다 훨씬 적게 가입을 했는데, 그죠? 예, 1억만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그 1억을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얘기예요. 비례 보상은 하지 않고,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법률적으로는 1차 위험 보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하는 의미에서 실손 보상 특약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약정을 맺었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분손을 당했다고 칩시다. 이 10만 원. 예. 손해액이 쉽게 말해서 50% 분손됐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비가림 시설이라고 칩시다. 20만 원, 20만 원, 보험 가액이 20만 원, 스퀘어미터당 20만 원이에요. 비가림 시설이. 근데 10만 원으로 가입했어요. 일부 보험이죠. 예. 근데 그것이 50% 분손만 됐습니다. 예. 그러면 20만 원에 50% 분손되면 얼마? 실제 손해는 얼마입니까? 10만 원이 손해됐잖아요. 그죠? 지금 밑에 거 얘기하는 겁니다. 10만 원을 손해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 비례 보상하지 않고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니까. 예, 실제 보험 가입은 얼마였어요? 지금 현재 일부 보험으로 10만 원만 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한도로 손해액을 그대로 주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비례보상하면 5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10만 원까지는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밑에 이 약정이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즉 비가림 시설이나 농민 시설물은 훨씬 보험금 그 농민들한테 유리하게 지금 현재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요 밑에 거 제가 그 사례를 다시 이제 풀어드리면 이해되셨죠? 자, 일부 보험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 보험은 초과보험하고 좀 다릅니다. 초과보험 때는 우리가 초과보험임을 알고 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사고로 인한 초과보험이 돼갖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계약은 무효로 되는 거예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무효가 돼가지고 그냥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돼버립니다. 아셨죠? 보험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약이 무효니까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보험사고 난 것도 전혀 보험회사는 책임지지 않아요. 다만 거기서 보면 단서가 중요한 게 한 개 있었다 그랬죠. 모든 보험 무효가 되지만 보험료는 청구할 수 있고 낸 보험료는 안 돌려줘도 되고, 그죠? 예, 그것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일부 보험을 만약에 알고 가입했어요. 결국 이것도 일부 보험을 사기로 일부 보험을 가입한 경우 이렇게 말하더라도 전혀 이제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알고 가입했다 하는 것은 그 사기, 고의로 가입했다. 뭐 그런 얘기도 되죠. 고의로 하여튼 가입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그 경우에 무효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경우는 정상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유료연실 이제 보험 가입이 1억인데 보험료 하니까 뭐 100만 원 그런 거예요. 100만 원. 어휴, 100만 원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농민 입장에서는. 그죠? 예, 그러니까 나는 그냥 보험 가입금에 한 1억으로 가입하지 않고 5천만 원만 가입할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5천만 원을 가입하면 100만 원이 아니라 보험료는 50만 원으로 반으로 줄어드니까. 그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이런 의미를 아셔야만이 여러분께서 일부 보험은 의도적으로 가입해도 계약이 유효하구나 하고 딱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박힙니다. 아셨죠? 그 이유는 뭐냐? 보험료 절약 목적으로도 가입이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냐면 그 초과보험도 보험 그 계약 이후에 보험 가액의 변동으로서 초과보험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부 보험도 똑같습니다. 일부 보험도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아파트가 지금 한 30억입니다. 30억. 예. 30억이어서 30억으로 보험 가입을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 아파트가 30억이 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파트 값이 집값이 상승해갖고 50억이 돼버린 거예요. 50억.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50억 됐는데 실제로 보험 가입은 30억밖에 가입을 안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일부 보험이 되는 거예요. 일부 보험. 아셨죠? 예, 그런 경우도 일부 보험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일을 하고 계셔야 돼요. 하여튼 어떤 그 물가 변동으로 해갖고 일부 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일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면 되고요. 일부 보험에 대해서도 법률 효과는 어떻게 한다고요? 원칙적으로 비례보상한다. 예, 보험 금액에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한다. 예, 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1회 일부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작아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할 테니까 일부 보험 맞네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 금액에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 맞죠. 안 바꿔놨죠. 그죠? 보험 금액이 1억인데 보험 가액은 2억이다. 그러면 50%가 되죠. 보상할 책임을 지고. 특약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 중에 물가상환 보험이 증가된 일부 보험 판단, 이것도 일부 보험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초과보험이건 일부 보험이건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초과보험이 되기도 하고 일부 보험이 되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물가 변동으로 초과보험이 되면 어떻게 되죠? 보험료와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청구할 수 있고. 예. 그래서 그 조항이 있는 겁니다. 초과보험에서는. 예. 그래서 이게 벌써 틀렸네요. 4번.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손해방지 비용에 대해서도 비례보상주의를 따른다. 예. 요런 것이 실제로 이제 법률 과목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지문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미 규정인지 그 강행 규정인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법리적인 것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많은데 우리 시험 문제는 이런 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1회 때 처음으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나왔으니까 좀 이제 다른 시험의 출제위원이 아마 이런 것을 이제 그 생각해서 이제 냈던 것 같아요. 참 이런 지문이 좋은 겁니다. 예, 약정이 없으면 손해 방지비용에 대해서 비례보상주의를 따른다 하는 것이 이게 원칙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거 뭐 따로 이렇게 뭐 그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에 따른 것이 원칙이겠지만 원래는 비례보상하도록 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그 뭡니까? 그 손해 산정할 때 비례보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방지비용도 비례보상주의를 따른 것이 원칙인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손해방지비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2차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그 손해방지비용이 꼭 보험금 산정하는 데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손해방지비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어떤 보험사고가 났어요. 보험사고가 났으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그 보험사고가 났다가 좋아라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것을 뭡니까? 그 사고를 덜 발생되도록 예,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이제 그 좀 한 2, 3강 후에 그 내용을 배웁니다. 예, 우리가 그 보험계약법 통칙에서는 보험사고가 나면은 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어떤 의무가 있다 그랬죠? 예, 사고 발생 통지 사고 발생했어야 하고 그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손해보험에서는 이제 보험수익자는 그 인보험이니까 빠지고요.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뭘 하냐면 사고 발생했다고 통지를 딱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고를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방지 의무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비용이 발생하겠죠. 예를 들자면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사고 통지를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그것을 사고를 더 이상 크게 번지지 않도록 그 막 예방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불을 끈다든지 만약에 가뭄이 들었으면 양수기를 구입해갖고 거기다 막 논에다 물을 댄다든지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무를 하다 보면은 비용이 발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발생하겠죠. 그것이 바로 이 손해 방지 비용이에요. 이 방지 비용, 예, 돈이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비례보상주의를 따른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2차 시험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가지 언급을 드리냐면 농작물재보험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약관이 있으면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겠죠. 그러니까 농작물재보험은 그 또 약관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아시죠? 근데 약관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 변경금지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죠? 예, 보험계약법 통칙에서 예, 불이익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비례보상하지 않고 그대로 그 손해방지비용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약관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 이제 기억해 놓으시려도 좋을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셔야 머릿속에 쏙쏙쏙쏙 들어오고 기억이 남지. 왜 그런지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비례보상하고 안 하고 하면은 야 이게 비례보상하는 거야 마는 거야 아무도 남는 게 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 이 박승의 그 상법 비범병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8, 9예요. 그걸 듣고 난 상태에서 그런 것을 이해하고 난 상태에서 2차 시험 과목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한 개만 가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오늘 너무 뭐 시간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길어지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보험에 있어서 일부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비례보상 원칙을 당연히 적용하겠죠. 예, 만약 일부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시키면서 50% 예, 분손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그 2억, 보험가액이 2억인데 그 시키면서 일부 보험 1억을 보험가입했고 그 중에 만약에 한 50%가 지금 현재 뭐 손해가 났다 이렇게 예상해도 돼요. 그러면은 현재 1억 정도가 손해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아요. 손해액은 예, 손해액이 지금 현재 얼마 발생됐습니까? 예, 50%니까 1억이죠. 예, 보험가액은 얼마예요? 2억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적어야 되죠. 그죠? 보험가액 2억은 보상액보다 크다? 아니죠. 보상액은 그 1억인데 그 1억을 다 보상해 줍니까? 아니죠. 그걸 비례보상해서 5천만 원만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분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연하게 보험가액이 더 커야 돼요. 예, 보상이 예. 그러니까 이게 더 맞는 거고. 자, 보상액은 손해액보다 적다? 예, 당연하게 적죠. 왜냐하면 손해액이 1억이 발생했더라도 거의 또 일부 보험으로 가입했으니까 결국 뭐예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로 또 비례 보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억이 그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50%를 곱해가지고 5천만 원만 지급하죠. 그죠? 예, 당연하게 이것도 맞는 얘기고. 보험 금액은 예, 보험 금액이라는 게 지금 뭐다? 예, 지급되는 보험금이 아니고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1억으로 가입했잖아요. 예, 1억은 보험 가입 2억보다 크다.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제가 잘하게 여러분들한테 그 이해를 하고 사례를 들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이유가 알겠죠? 문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뭐 이게 꼬아놨다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례를 그대로 그냥 대비해갖고 딱딱딱딱 풀어버리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4번이 확실하게 틀렸네요. 자, 기출 3입니다. 일부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일부 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으로 보상을 한도를 비행할 수 없다? 아니죠. 예. 그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약정에 의해서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약정이 있는 때라고 벌써 임의 규정입니다 하고 밝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강행 규정에서 벌써 틀렸죠. 그죠? 이런 것이 뭐 다른 약정이 뭐 있는 때 이런 것이 없더라도 임의 규정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고 하다면 여러분들이 뭐 우리 시험 문제는 그런 것까지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더 혼선이 올까봐 가능하면 제가 그런 것은 지금 자제하고 현재 문제 나오는 그 내용 툴대로만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임의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번 일부 보험의 경우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어요. 없을 때는 보험자는 보험 금액이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 맞네요. 예. 일부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절약할 맞네요. 그죠? 절약할 목적으로 일부 보험 들죠. 안 그러면 말라고 일부 보험 들겠어요. 보험금이 작아지는데. 그죠? 일부 보험은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보험이다. 그렇죠? 예, 2억인데 보험가액이 2억인데 뭐 1억만, 예, 1억만 보험에 붙였다. 그러니까 즉 보험에 가입한 그런 보험을 말한다. 그런 의미겠죠? 예, 맞고요. 참고로 그 일부 보험이 쉽게 말해서 그 계약자 측면에서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여러분? 나쁩니다. 전부 보험으로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사고 났을 때 그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아야지. 그 손해액에 그 비례해갖고 50%만 받고 30%만 받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원상복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보험이 드는 것이 가장 맞는 겁니다. 맞기는. 자, 기출 4회. 일부보험에 가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일부보험이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 그렇죠? 예. 일부보험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의식적으로 약정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게요. 이게 사업을 알고서 가입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초과보험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일부보험은 보험료 절약 목적으로 알고서 가입해도 되는 거예요. 계약 승리부 물가 인상으로 그죠? 예, 물가가 초과보험처럼 뭐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뭡니까 하락해 갖고 초과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물가가 또 상승해 버리는 상승하면은 도리어 이제 일부 보험이 돼 버리죠. 그죠? 예,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예,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일부 보험에서는 보험자의 보상 기명에 당사자는 약정이 다른 약정을 할 수 없나요? 아니죠. 예, 당사자 간이 다른 약정으로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법규 규정에도 되어 있고, 우리 농작물 재보험 같은 경우는 비가림 시설이나 농업용 시설물은 바로 이 약정이 있는 그런 때에 해당한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건 벌써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 일부 보험의 여부는 계약 체결 기준. 예, 종합보험도 당연하게 마찬가지죠. 그죠?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알고 가입했냐 모르고 가입했냐 그런 것을 체결 시를 그 당시를 기점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예. 일부 보험도 당연히 계약 체결 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겠죠. 예, 맞겠습니다. 자, 기출 5예요. 자, 갈로에 되네요. 갈로의 일부를 보험에 보충해. 벌써 딱 나오죠? 예, 보험가액이잖아요. 그죠?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이겠지.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그죠? 예. 있는 경우는 보험자는 뭐예요? 보험금액. 그죠? 예, 보험가액 금액인데, 우리 그 법률 규정에는 보험금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보험금액.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딱 보니까 4번입니다. 자, 기출 6회요. 일부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일부 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거이다. 예,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적죠. 예, 그러니까 맞네요. 특약이 없는 경우는 일부 보험에서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예, 법규정 그대로 맞고, 일부 보험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보험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 아니죠.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는 절대로 배상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뭘 한도로 해야 되죠? 보험 가액 금액, 예, 가액 금액. 그걸 갖고 우리 법 규정에는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초과보험 때도 배웠지만은 보험금은 이꼬르 미니멈 갈로 열고 보험 가액과 보험 가액 금액 갈로 닫고. 제가 이것을 뭡니까? 여러분께서 2차 시험 그 보험금 산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기준이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록 일부 보험이라 할지라도 비례 보상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뭐 이상은 안 준다? 보험 가액 금액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 고 약정을 할 수는 있다는 얘기지. 손해 전부를 보상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안 되죠. 보험에 토박하고 또 이루어질 수 있죠. 일부로 싹 가입해놓고 손해 전부 보상 받아버리면 너도 나도 다 일부 보험 가입해버리죠. 예, 난리 납니다. 그러면. 그죠? 그래서 당연하게 틀렸습니다. 일부 보험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20억, 아파트가 20억이에요. 예, 20억이어서 20억을 가입했어요. 전부보험으로 가입돼 있죠? 예. 그런데, 아파트 값이 막 굉장히 펑펑펑 올라버리는 거예요. 한 30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보험 가입은 20억 돼 있는데, 보험 가액은 30억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부 보험으로 바뀌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물가 변동으로도,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도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4번 지문도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기출 7해 보겠습니다. 갑은 보험가액이 2억 원인 건물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였다. 예, 결국은 뭡니까, 이게? 여기 이제 제가 본 실외시험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사례 문제가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껌딱지처럼 풀겠죠? 예, 그 사례형으로 다 생각해서 저는 그 상법보험편을 공부를 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요 이제 다 1억 원으로 하는 손해보험이 가입한 거예요. 일부 보험이. 그죠? 자, 일부 보험에 해당하죠. 전선인 경우에는, 예, 만약에 이 2억 원짜리 건물이 전부 다 불타 없어지더라도 지급되는 보험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손해액 2억 원 곱하기 보험금액 1억 원 분의 보험가액 2억 하면 50% 곱해버리면 1억이잖아요. 그 1억 원. 예, 맞고요.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분손된 거죠. 2억 중에서 50%만 현재 그 손해가 발생한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보험자는 1억 원을 지급합니까? 아니죠. 비례 보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손해액이 1억이면 곱하기 50%를 또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5천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1억이니까 요게 틀렸네요. 그죠? 8천만 원 손해 발생하면은, 예, 8천만 원 곱하기 50% 하면 4천만 원. 맞죠? 요것도. 예. 그래서 쉽게 답을 3번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7회 두 문제나 나왔어요. 일부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 재결 시점에 이례적으로 보험가액보다 낮게 보험 금액을 약정하는 것은 허용되죠. 예. 보험료가 부담되니까 의도적으로
그 보험 가입 금액을 낮게 이렇게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렸고. 예, 일부 보험에 관한 상법 규정은 강행 규정 아니죠. 예, 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보험 금액을 한도로 보험회사는 책임을 진다라고 그 단서에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죠. 틀렸고. 일부 보험에게는 잔존물대위가 인정돼요. 이 잔존물대위도 뒤에 제일 한 23강쯤에 아마 강의를 할 거예요. 거기 가면 한 강의로 따로 빼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잔존물대위도 이제 그 일부 보험의 경우에도 잔존물대위도 인정이 된다라고 현재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부 보험에 있어서 일부 손해가 발생하여 비례보상 원칙을 정하면 손해액은 보상액보다 어떻게 됩니까? 크다. 당연하죠. 손해액이 만약에 1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50%만 가입했다면 곱하기 50을 곱해버리면 보상액은 어떻습니까? 5천만 원이 되니까 손해액이 보상액보다 크다. 요 지문이 맞는 거죠. 그죠? 예. 법규정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막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법규정보다도 7회 문제에서는 뭡니까? 이렇게 조금 이제, 그 법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걸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도 이제 그 상품보험편이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뭐 완전히 판례식인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런 시험처럼, 요런 문제처럼, 그 법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그런 지문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우리는 충분하게 그런 식으로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자, 7회 두 문제 나오고 8회 처음으로 이게 제가 예상인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왜 안 나왔냐면 그 다음 시간에별 중복보험에서 두 문제나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일 한 문제씩 나오고 또 다른 데서 두 문제 나오고 이러다 보면 한 40문제, 50문제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이제 제가 예상한 문제가 요거 나올 거야 했는데 거기서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 세 문제 나오면 다른 데서 당연하게 출제가 하고 싶어도 못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9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 일부 보험 문제 출제된 거 쫙 봐보시면 해마다 한 문제 이상 무조건 꾸준히 출제됐고 처음으로 8회만 안 나왔으니까 9회는 나올 확률이 99.99%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8회 출제 안 됐다고 해서 섭섭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하게 9회는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오늘 그 일부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요. 일부 보험은 일단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의도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요. 가입했다 할지라도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험금을 산정해서 지급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또 하나 만약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어떻다고요? 보험 금액을 한도로 그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는 것까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 법규정은 여러분들께서 다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딱 이 내용만 기억하시면 한 문제를 풀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보험의 목적에 여러 군데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가입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 보험 가입보다도 보험 가입 금액이 초과된 거. 그런 경우를 이제 중복보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중복보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또 법률 효과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험금을 산정하고 손해액을 산정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